이 길을 갈 때도 이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늦은 시각에요. 도로 보면 저 트럭에 좀 주목해 보세요. 글쎄, 도로에 춤추는 겁니까? 뭔가 이상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뭐 차가 있는데도 방향지 시등을 넣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이 블랙박스 차주분께서도 저 트럭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차로도 왔다 갔다 지그재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렇게 부딪힐 뻔도 하는데 운전자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대체 최단비 변호사님 저 차 뭐 왜 저러는 겁니까? 왜 춤을 추는 겁니까? 도로에서. 저런 차량을 보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처음으로 의심하시는 게 저 차 운전자 음주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블랙박스 영상에 차주도 그렇게 음주운전을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음주운전 차를 뒤쫓았고요. 경기 고양시 일대를 돌면서 7km를 추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술을 마신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모는 트럭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저 트럭을요, 그냥 검거한 게 아니라 심야 추격전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씨 술 먹었나? 왔다 갔다 하네. 술 먹었다 저거 100%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네요. 네 지금도 사고 날 뻔했어요. 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뒤에 갈게요. 그 경찰분 지금 오고 계신 거죠? 아이씨 빠지기 전이거든요. 제가 빠지면 말씀드릴게요. 아이씨! 간다 움직인다. 여기 또 있다 경찰 지금. 차 세우라고 하고. 네, 저렇게 이 신고 정신이 투철하신 이분 덕분에 저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무심결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분은 뭔가 감이 있으신가 봐요. 네.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짜 음주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신고할 때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 의심 차량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하. 근데 이런 표현 자체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자신이 어느 가는 방향이라는 것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되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걸 봐서는 네. 이분은 정말 엄청난 시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고 당시에 그러면 진짜 어떤 상황이, 왜냐면 운전하면서, 본인도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멀티 기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됐는지 이분께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당시 상황을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파란색 차량이 굉장히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심지어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 차량이었습니다. 충분히 사고가 많이 날 뻔해요. 제가 봤던 기억하기로도 뭐 한 3-4대 이상은 충분히 사고가 날 뻔했고 그 주유소 부근에서 오토바이랑도 사고가 한 번 날 뻔했는데 뭐 사고는 여러 번 날 뻔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차량을 좀 추적을 해주실 수 있냐라고 먼저 부탁을 경찰관분께서 하셨었어요.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게 뭐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도 이상한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데 그래서 최대한 좀 침착하고 천천히 차량을 추적을 하면서 경로를 알려드렸고요. 음주운전이 맞다라고 뭐 결과를 통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경찰분들도 검거 후에 이 신고하신 최완규 선생님한테 그 신고해 주신 차량이 진짜 음주운전 맞네요라고 또 통보도 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네네. 지금 이 최완규 씨 말고는 다른 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저 차가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걸? 알았겠죠. 예, 주변에 분명히 알았을 텐데 우리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죠. 방관자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뭐 굳이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하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심리인데 이런 방관자 효과가 아마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터뷰도 상당히 차분하게 하시는데 네. 그 차량도 차분하게 쫓아서 이게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공감 능력이거든요. 아.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다칠 것 같은 네. 그리고 또 그 타인들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네. 이런 거에 대한 미래 예측까지도 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는 것들은 네. 의협심도 강하고 네. 도덕심도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저 영상 보면 보세요. 7km, 무려 7km를요. 이 트럭을 뒤쫓아가면서 계속 자세하게 경찰분과 통하면서 이곳은 어디고 아까 들으셨죠? 네, 이곳은 14번 IC인데요. 지금 어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오세요. 제가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마치 중계하듯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경찰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저 차를 적발할 수 있었는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물론 저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만약에 차가 뒤엉킨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까 제보자분도 얘기하셨지만 한 3-4번 정도 큰 사고가 부딪힐 그러니까요.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도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음주운전자도 위험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실제로 충돌했을 때 2차 충돌, 3차 충돌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신고를 받으면요. 대체적으로 차량 번호만 불러주시고 네. 음주운전 차량 의심됩니다라고만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쫓아가 주시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뭐 추적해 주시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네. 사실 찾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예방할 수 있고요. 사실 네. 되게 현명하신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순찰차가 2대 정도 저 차를 검거하기, 적발하기 위해서 따라붙고 계속해서요. 정지 명령까지 내렸는데도 계속해서 몇백 미터 더 갔대요. 이거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이분은 평소에도 이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했던 분일까요? 최한규 씨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지나쳤다면 신고를 몇 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와이프는 이제 물론 아기도 어리고 와이프도 여자이고 그 세상도 좀 흉흉하고 하니까 걱정이 되었던 거는 사실인데 저로 인해서 뭐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뭐 그거에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결심을 하게 됐고 뭐 다행히 뭐 그때 아무도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뭐 내가 한 건 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뭐 나로 인해서 또 주치 운전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었으나라는 생각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참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는 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칭찬이. 왜냐면요. 앞서 이 신고자분 최한규 씨 차량 내부 그 블랙박스에 이 얼핏 녹음된 음성 중에 아기 소리 들어보셨어요? 당시에 아내분하고 이제 27개월 된 아이도 같이 있었대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 차 쫓아가다가 이분도 실제로 이 가족 태우고 갈 때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이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비틀비틀거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뭐 차선도 변경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가다가 나도 사고가 나고 아니면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신고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가족들의 위해를 끼칠 그러네, 수가 있기 진짜. 때문에 그런 우려도 되고요. 저는 더 놀라운 게 네. 아이가 27개월이면 밤이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말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이가 막 칭얼칭얼대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우 여보 그냥 신고했으면 그냥 집에 가지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7km나 따라다녀야 되느냐. 그러네, 이제 진짜. 적당히 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내분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하. 저게 남편이 지금 첫 번째 신고가 아니래요. 네. 이 최완규 씨가 음주운전 차량만 3번을 신고하셨고요. 아내는 공익신고에는 이제 무덤덤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사실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안 하신 것뿐이지 네. 남편과 같이 신고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두 분 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최한규 씨가 이제 지금 28살의 대학원생 분이신데요. 정말로 이 의협심도 강하시고 그러신 분 같아요. 근데 아내분은 하도 이런 신고가 이제 잦으니까 그래 잘했어. 덤덤하시답니다. 그런데 훌륭한 남편 두신 거예요.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참 이런 분이 시민 어벤져스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벤져스 맞죠. 충분히 네. 맞고요.
그리고 공익신고를 여러 번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공익신고를 여러 번 했다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네. 학습 효과입니다. 네. 자, 한 번 해서 또 칭찬받고 네. 두 번 하면 더 큰 칭찬받고 네. 세 번 하면 정말 큰 포상을 주고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네. 공익신고가 많은 나라가 복지가 네. 잘 된 나라입니다. 네. 예, 정부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네. 시민의식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네. 저는 상당히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인철 변호사님 뭐라고 변명한가 봤더니 지인과 술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안 와서 운전했대요. 아니 대리비를 줄 돈 있잖아요. 돈. 그 돈으로 택시 타면 돼요. 무슨 이게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은 뭐 거의 살인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 최완규 씨 같은 분이 많아져야 돼요. 맞아요. 사실 교통경찰이 음주 단속하는 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완규 씨 같은 사람이 만약에 많아졌다. 그러면 모든 국민, 모든 운전하는 사람이 다 교통경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가산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은. 그리고 그러네요. 보상도 좀 충분히 해서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장 진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한테요. 그런 저희 제작진한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내가 이번에도 한 건 했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최한교 씨 그런 생각하셨대요. 나로 인해서 주취 운전자가 한 명이라도 줄었구나. 대박 사건 이런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최한규 씨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최한규 씨 같은 이 분이 더 전염이 돼서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